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안다미로입니다. 화공생명공학과와 화학공학과 뭐가 다른지 감이 안 잡히는 학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저희 학과를 소개하고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우선 화공생명공학과와 화학공학과 어떤 점이 다른지 교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우선 그 이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 생명과학에 대한 범주가 화학공학 그 이론 어떤 개념 이런 것들의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우선 이름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커리큘럼을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과과정. 교수님께서 커리큘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서울과기대 화공생명공학과와 한양대 화학공학과의 커리큘럼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보면 전체적으로 배우는 내용은 비슷하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생명과학 관련 과목의 경우 화학공학과와 화공생명공학과 모두 4과목으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화학공학과에서도 생명과학을 많이 다루고 이로써 화공생명과 화공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봐도 도대체 뭘 배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반응공학은 화학 반응에 대해 배우는 건가? 물리화학은 물리랑 화학을 같이 배우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우기 전까지도 저희도 전혀 몰랐던 이 과목들을 대표 과목만 모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학년 때에는 교양 과목으로 물리, 화학, 미적분, 코딩을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된 내용을 다룹니다. 2학년부터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요. 과목별로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화학에서는 화학 평형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여기서 물리적이란 의미는 물체의 성질 변화 없이 크기 등이 변하는 것이고, 화학적이란 것은 성질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기화학에서는 화학 원리를 바탕으로 유기화합물의 반응과 특성을 이해합니다. 이때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을 말합니다. 공학수학에서는 수학적인 모델링을 통한 시스템의 분석을 위하여 미분 방정식을 학습합니다. 유체역학에서는 액체와 기체인 유체의 흐름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고등학생 때 물리에서 배우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화공양론에서는 물질 및 에너지 수지 계산을 위한 기본 법칙을 학습합니다. 수지는 출입량과 배출량의 차이입니다. 공학생물에서는 생명공학의 기초가 되는 생물의 구성요소,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합니다. 3학년 때는 2학년 때와 마찬가지로 전공을 많이 배웁니다. 열 및 물질 전달에서는 상변화에 따른 열 전달에 대한 물질 수지와 에너지 수지를 학습합니다. 반응공학에서는 공업용 반응기 설계 및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 지식은 반응 속도에 관한 온도, 압력, 농도의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화공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1, 2, 3 법칙의 기본 개념과 연력학 특성치 관계를 공학적인 측면에서 학습합니다. 고분자 개론에서는 고분자의 정의와 분류,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 합성 방법을 이해합니다. 분리공정에서는 유체역학, 열 및 물질 전달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물질 전달의 기초 이론, 분리공정의 실제 이론을 학습합니다. 마지막 4학년 때는 주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와 학업을 병행합니다. 이동현상에서는 물질 수지 및 운동량 수지를 이용한 연속 방정식과 운동 방정식을 실제 화학 공정 시스템에 적용합니다. 화공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전공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또는 그룹별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실험이나 설계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자, 이제 뭘 배우는지도 알아봤는데요. 이런 과목을 배워서 어느 진로로 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자 교수님께 대신 질문해보았습니다. 화학공학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좀 진출했던 진로가 이제 정통화학공 분야가 되겠는데, 석유를 효과적으로 분류해내고 정지해내고 하는 정유화학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석유로부터 얼마나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합성해내거나 하는 석유화학입니다. 그래서 정유화학과 석유화학의 두 가지 대표적인 정통화공의 관점에서의 진로가 될 텐데,
현재는 화학공학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공대에서는 제일 다양할 것 같은데 그 화학이라는 것이 뭐 산업계 곳곳에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로 나갈 수 있는 진로는 굉장히 많고 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에너지가 있는데 뭐 기존의 그 뭐 수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그런 전통적인 에너지 효율적인 관점에서 에너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신에너지 개념에서 뭐 태양 전지, 뭐 연료 전지 또는 배터리 뭐 이런 부분에서도 뭐 에너지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분야로도 진출할 수도 있고 또 바이오 분야에도 진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신소재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자소재 개발 분야 이런 쪽으로도 다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고 이렇게 진출 분야가 무궁무진한 화학공학. 그렇다면 이 화공생명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 면접을 볼 때 꿀팁이 있을까요? 꿀팁을 보기 전 저희 학교 인재상은 창의적, 윤리적, 실천적 인재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만 나오는 건데 학생부 종합 전형시 좀 선발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수시 면접을 할 때는 그 토대가 되는 자료가 학생부잖아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 실제 그 학생들이 얼마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고등학교 생활을 진중하게 생활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실려지게 되겠죠. 진실되게 실려지게 되고 그러한 것들 토대로 물어봤을 때 그 답변들이 또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있는지 본인은 그냥 이렇게 뭐 생각나서 쓴 게 아니라 그게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과정 동안 본인이 정말 고민을 한 흔적이 있으면은 뭔가 더 다른 말들이 나올 거고 면접을 할 때 그게 다 보여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학과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학생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학공학 이러는데 뭐 와서 면접을 하는데 약사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 실제 전공과는 조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 화공생명공학과의 틀은 화학공학이에요. 인재상이 뭐냐에 대해서 어떤 학생, 지원자가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뭐랄까 입학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어떤 인상을 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미래의 화공인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화공인이라기보다는 조금 좁혀서 우리 학과 화공생명공학과를 나온 화공인을 하고 싶은 말을 하자면 우리 학교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력도 굉장히 크고 더 좋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과인데 우리 학과에 올 경우에 화학공학이나 생물공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학과 설명을 이로써 마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영상을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